아이들은 문법책 한 권 없이도 말을 배웁니다. 단어장을 몇백 장씩 넘기지도 않죠. 단어장을 몇백 장씩 넘기지도 않죠. 5~6살쯤 되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몇 달, 몇 년을 해도 입이 안 떨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 15분만으로도 뇌가 언어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흡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콘텐츠가 도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인만 코드에서 복잡한 공부를 훨씬 단순하고 강력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성인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책상에 앉습니다. 교재를 펴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 규칙을 정치하고 문제를 풉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너무 간단한 말도 바로 못 꺼냅니다. 카페에서 질문 하나 들어와도 머리가 하얘지고 분명 아는 단어인데 조합이 안 되고 읽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말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저장해야 할 정보처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망치, 드라이버, 톱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도구 이름을 다 안다고 집이 지어지진 않죠. 규칙을 많이 안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많이 안다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 아는 것과 언어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인어 예상 밖의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법 용어는 하나도 몰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언어 감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뇌는 언어를 어떻게 배울까요? 아이들은 이게 왜 이렇게 활용되지부터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리를 듣고 따라해보고 틀리고 반응을 보고 다시 바꿔봅니다.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말하자면 계속 작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오지? 이 표현은 여기서 통하나? 아까 들은 말이랑 비슷한데 같은 구조인가? 이런 실험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뇌는 언어의 논리를 설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잡아냅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 성인 학습부터 찾습니다. 뇌는 성인 학습법과 알립니다. 보통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뜻부터 찾습니다. 문장이 나오면 구조 분석부터 하죠. 그런데 이 방식은 뇌가 가장 잘 배우는 순간을 아예 날렸을 때보다 먼저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때 훨씬 강하게 배웁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화책이어도 좋고 짧은 기사여도 좋고 관심 있는 주제의 블로그 글이어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블로그 글이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궁금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뇌는 관심 있는 정보에는 깊이 반응하지만 지루한 정보에는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대부분이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문법부터 분석하지 마세요. 먼저 읽고 추측하세요. 무작정 찍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단어, 문맥, 문장 구조, 반복되는 표현, 앞뒤 분위기를 총동원해서 이 문장이 대충 이런 뜻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진짜 학습이 일어납니다. 왜는 늘 다음에 뭐가 나올까? 왜는 늘 뭐가 나올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패턴은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내 예측이 틀리면 그 차이를 보고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죠. 바로 그 틈, 내가 생각한 뜻과 실제 뜻 사이의 그 오차가 학습의 황금 지점입니다. 그 순간 뇌는 그냥 정보를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고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정답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는 들어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뇌 입장에서는 내가 해결해선 없었기 때문이죠. 질문도 없었는데 답만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본 적은 있는데 자꾸 안 떠오르고 시험 끝나면 사라지고 실제 대화에서선 연결이 안 되죠. 이 차이를 한번 예시로 볼게요. 영어에선 am cold라고 하죠. 그런데 스페인어는 tengo frío. 직역하면 나는 추위를 가지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이걸 그냥 tengo frío 추워요라고 통째로 외우면 번역은 배웁니다.
하지만 스페인어가 추위를 어떤 식으로 개념화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측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장에서 탱고를 받고 이게 가지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리오는 차갑다, 추위와 연결되는 느낌이죠. 그러면 뇌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나는 추위를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이건 나는 춥다는 뜻이겠네.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그 순간 뇌는 단순히 문장 하나를 외운 게 아니라 이 언어는 상태를 표현할 때 소유 개념을 쓰기도 하는구나라는 패턴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슷한 표현을 또 만나면 더 빨라집니다. 배고픔, 목마름, 감정 상태 같은 표현을 볼 때 아, 이것도 비슷한 논리겠구나 하고 먼저 예측하게 되죠. 이게 진짜 언어 학습입니다. 번역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현실을 자르는 방식을 익히는 것, 말 그대로 그 언어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직 반쪽입니다. 한번 읽고 추측하고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내 말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가능하면 목표 언어로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베껴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 이게 강력할까요?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가짜 이해가 전부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막히는 지점이 바로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진짜 학습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읽기와 말하기는 뇌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읽을 때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패턴을 생성해야 합니다. 문장을 조립하고 단어를 고르고 어순을 맞추고 내가 가진 제한된 재료로 뜻을 전달해야 하죠. 이 과정이 바로 실전 언어 능력을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떤 표현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회해서 설명해야 하죠. 이건 초보자가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유창한 사람들도 매일 쓰는 핵심 능력입니다. 대신 잘하는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말이 끊기지 않아요. 표현을 바꿔서라도 전달합니다. 이 훈련을 하면 뇌는 점점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답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은 뜻도 여러 방식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 방식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언어가 갑자기 덜 무서워집니다. 말문이 막히는 빈도가 줄고 틀릴까봐 멈추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진짜 힘은 애매함을 견디는 힘까지 모든 걸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단어 뜻은 정확히 뭐고 이 문법은 언제 쓰고 예외는 몇 개인지 전부 정리하고 싶어 하지고 예외는 몇 개인지 전부 정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 언어는 원래 모호합니다.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바뀌고 딱 떨어지는 번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어민도 자기 언어를 사전처럼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느낌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뜻이 직접 떠오르죠. 중간에 번역이 끼지 않습니다. 번역이 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연결입니다. 낯선 표현을 볼 때마다 한국어로 먼저 바꾸고 다시 문장을 세우는 습관은 느리고 지칩니다. 예측하고 확인하고 다시 연결 루틴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 표현이 뜻으로 바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이 먼저 옵니다. 이건 번역 안 했는데 바로 이해됐다. 방금 저 말 한국어 안 거치고 튀어나왔는데? 이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유창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5분은 짧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15분 동안 한 페이지 읽고 단어 10개 찾고 그중 9개를 잊어버리고 끝냅니다. 힘은 들었는데 남는 게 적죠. 그런데 같은 15분을 다르게 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문단만 잡으세요. 정말 한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단을 읽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고 확인하고 다시 읽고 처음에 놓친 패턴을 찾고 그 내용을 소리내서 내 말로 설명하고 비슷한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구조를 살짝 바꿔도 보고 단어 위치를 바꿔도 보고 뭐가 되는지 뭐가 어색한지 직접 부딪혀 보세요. 이런 15분은 수동적으로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제로 써보는 시스템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움 실제로 써보는 쓰고 바꾸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틀리는데 덜 민감합니다. 이상하게 말해도 계속 시도합니다. 발음이 틀려도 하고 문법이 틀려도 하고 단어를 섞어도 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성인은 맞고 나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만 하죠. 더 외우고 더 정리하고 더 완벽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는 준비로 배우지 않습니다. 사용으로 배웁니다. 이건 언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패턴을 찾고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경험 속 규칙을 발견하고 다음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틀리면 모델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놀라움이 중요하고 틀림이 중요하고 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태듣기만 하면 변화가 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가설을 세우고 시험하면 뇌는 강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명하기가 핵심입니다. 어떤 패턴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바로 써보세요. 써보는 순간 안다고 믿었던 게 진짜 아는 건지 드러납니다. 안 되는 부분이 튀어나오고 헷갈리는 연결이 보이고 얼버무리던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은 이 순간을 실패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업데이트 시작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문장을 하나 봤어요. 고양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다는 문장입니다. 내가 아는 단어 몇 개를 붙여보면 대충 뜻이 잡힙니다. 확인해보니 맞아요. 여기서 끝내면 그냥 한 문장을 안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면 훨씬 커집니다. 장소 표현이 위치에 있는지, 장소 표현이 어떻게 이었는지, 장소 표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미 봤던 패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고양이는 쥐를 꿈꾼다 같은 맥락상 추론이 됩니다. 자는 고양이, 이어지는 내용, 꿈꾸는 대상. 이때 뇌는 단어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문맥과 구조를 한 번에 엮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으로 볼 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이건 공부라기보다 놀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원래 놀이처럼 배울 때 가장 빨리 늡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일본어를 배워야지, 스페인어 문법을 끝내야지가 아니, 그 언어로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지로가 아니다. 그 언어로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도 괜찮습니다로 바꿔야 합니다. 기레지를 보면 그어 강아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20개로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면 그 언어로 강아지가를 떠오르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배고프다를 느리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작은 연결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 자체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은 언어는 늘 시험 문제처럼 남습니다. 반대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언어는 생활이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교재는 종종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단어를 알아야 말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어 개수보다 내가 가진 단어를 얼마나 유연하게 쓰느냐입니다. 어린아이는 적은 단어로도 엄청나게 많은 뜻을 전달합니다. 몸짓, 억양, 상황 조합, 반복을 다 활용하죠. 반면 성인은 단어를 훨씬 많이 알아도 입을 못 엽니다. 이 방법을 도구가 아니라 추측할 때만이라 정보로만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그걸 뒤집습니다. 추측할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다시 말해볼 때마다 우리는 뜻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를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몸에서 결국 실력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차이건에 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장이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해석해야 하고 구조를 맞춰야 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한 패턴이 보이면 아니라 목표 언어로 한국어가 아니라 목표 언어로 먼저 떠오릅니다. 이 순간이 정말로 먼저 떠오릅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사실은 뇌 안에서 연결 방식이 바뀌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작은 직접 연결이 여러 개 쌓이면 우리니까 길은 단어 10,000개 외우기, 문법책 완독하기, 예외 규칙 총정리하기가 아닙니다. 길은 직자오는 15분, 길은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 아는 것, 심지어 아주 적게 아는 것만으로도 언어와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예측하고, 시험하고, 틀리고, 고치 말해보고, 설명해보고, 패턴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멍하는 제대로 된 15분이어야 합니다. 멍하니 보는 15분 말고 뇌를 써서 싸우는 15분. 틀릴 용기를 내는 15분. 정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던져보는 15분. 그 15분이 쌓이면 언어는 더 이상 익숙해지는 감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성인 뇌가 언어를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뇌는 원래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뇌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저장만 시키고 정답만 주입하고 실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안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제 외우는 걸 줄이세요. 억지로 외우는 줄이세요. 대신 가지고 노세요. 먼저 추측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틀려야 빨리 배웁니다. 어설프게라도 말해보세요. 서툴게라도 설명해보세요. 자꾸 문맥을 이용하고 조금씩 그 언어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언어는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한 거이 아니라 익숙한 거이 됩니다. 그게 진짜 파인만식 학습의 핵심입니다. 마법 같은 비밀 스킬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배우는 방식에 다시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측하고 직접 확인하고 틀릴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 단순한 정렬 하나가 언어 학습의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딱 15분만 한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115. 읽고 추측하고 확인하고 내 말로 다시 설명해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빨리 느끼게 될 겁니다. 나 방금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했는데 바로 그 감각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배우고 싶은 언어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딱 7일만 해보세요. 파인만 코드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배움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방법들을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더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완벽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먼저 부딪히세요. 언어는 외우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보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됩니다.